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예. 이제 맞쌤의 채권교실 이제 새로운 교시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본 뉴스인데요. 2월 26일 날 이제 뉴스인데 지금 회사채가 그렇게 그러니까 잘 팔린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산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회사채 지금 왜 이렇게 잘 팔리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오늘 수업을 부탁드렸습니다. 우리 마생도 보시는 분들한테 정직해야 되잖아요. 제가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제가 한국경제랑 인터뷰를 한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최근에 방금 질문 주신 대로 좀 등급이 낮은 회사채가 굉장히 많이 지금 현재 주요 증권사를 통해서 매각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을 쭉 말씀을 좀 드렸었죠. 아마 그게 기사화 되어서 나온 것 같아요. 양 PD한테도 한번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려고요. 지금 방금 이제 얘기한 대로 지금 이제 회사채가 포인트는 뭐냐면 등급이 낮은 회사채예요. 신용등급은 보통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맨 위에 게 국채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제 상대적으로 덜 안전한 채권이고 보통 대다수의 기업들은 국채보다는 위험하잖아요. 그죠? 등급 좀 낮은 채권이고. 그리고 세상이 공평한 건 뭐냐면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즉 뭐냐면은 안전할수록 이자가 작고 위험할수록 금리가 더 높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자님과 인터뷰를 하면서 저한테 여쭤본 거는 트리플 B 내지 뭐 싱글 A 회사채가 트리플 B 정도면 기업의 안정성에 대해서 약간 퀘션이 되는 기업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굉장히 국내 증권사에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해서 이제 질문을 주신 건데 일단은 제가 이 설명 드리기 전에 회사채와 국채의 어떤 다이나믹스 캐릭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는 게 양피디의 질문 준 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 국채와 회사채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시면은 다시 한번 써볼게요. 트리플 A 그리고 더블 A, 싱글 A, 트리플 B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인터뷰할 때 어떤 게 있었냐면 트리플 B 기업이 최근에 많이 매각이 되었대요.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론적으로 신용 등급이 떨어지고 신용 등급이 떨어진다는 거는 디폴트 리스크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고 반대로 가장 안전한 물건은 이제 트리플 A죠. 그래서 이게 국채예요. 자, 그러면 금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트리플 A 채권, 그러니까 여기서 국채가 될 거잖아요. 국채는 양 PD 예금보다 더 안전할까요? 아니면은 더 위험할까요? 안전합니다. 왜 그렇죠? 그건 대표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마센터에서. 이렇게 한 거죠. 그거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예금은 5천만 원만 보장을 해주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내가 돈이 좀 열심히 모아서 3억을 맡겼는데 만약에 은행이 디폴트가 나면은 5천만 원만 보장하니까 2억 5천은 개런티가 안 되는 거죠. 물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떤 형태라도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커버를 하겠지만 어쨌건 간에 생각을 해볼까요? 법적으로 5천만 원인데 제가 법정 한도를 초과한 2억 5천이 더 들어있는데 이거를 잃어버릴 상황에 처해져 있고 그 정부는 그러면 그런 거를 커버를 안 해주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 무너질 거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도 직간접적으로 보호는 해줄 텐데 그 돈 이자까지 다 쳐서 줄까요? 아니요. 안 주겠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 그런 상황일 때 국채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예금자 보호법이 정부가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채는 이론적으로 금액에 제한 없이 그 모든 걸 개런티를 해주고 또 이자까지 다 개런티를 해야 되는 거죠. 즉 국채는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은 금액 전액과 이자를 다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금보다 안전합니다. 그 예금보다 안전한데 근데 중요한 거는 WB 기업의 금리가 높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볼까요? 예를 들면은 국채가 3.5%다. 그죠? 국채 3.5%다. 제가 양 PD한테 물어볼게요. 예를 들면 트리플 B 기업은 3.5보다 금리가 높아야 되나 낮아야 되나요? 조금 더 높아야지 사람들이 살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 트리플 A보다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가상금리 정도는 있어야지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돈을 빌려줄 때 절대로 돈을 우리가 뭐라 하나 반드시 상환해 주는 분들한테는 그냥 내가 4% 이자로 빌려주시면은 이분 내가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면은 나중에 채무 상환을 못 받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위험함이면서 더 고금리를 요구하는 거죠. 그죠? 신용 점수가 낮으면은 대출받을 그렇죠. 때 똑같은 금리가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등급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자율이 높다는 거고 이자율이 높다는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은 그 채권이 그만큼 국채보다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좀 더 체계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금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금리는 국채 금리 플러스 가상금리가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면은 AAA 국채 같은 경우 3.5%라고 합시다. 그러면 AA가 0.5, 싱글 A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은 1%, 트리플 B는 어떻게 되겠죠? 뭐 2%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아래 내려갈수록 이게 높아지겠죠. 가상금리가. 그러면은 결국 발행금리는 합친 거예요. 예를 들면은 AAA 국채는 3.5%고 그리고 AA 국채는 여기다 3.5, 0.5 합치니까 4%가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여기는 4.5가 되는 것이고 여기는 2% 얹어야 되니까 5.5%가 될 것이고 여기는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6.5%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이 얼만큼 위험한 거야 라고를 알고 싶을 거예요. 증권사에서 이거 부도 안 날 거고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데 제가 좋은 팁 드릴게요. 되게 쉬워요. 자, 만약에 그 금융기관에서 어떤 채권을 얘기했는데 금리를 5.5를 준대요. 5.5를 주면 이게 얼만큼 안전하고 위험한 채권이냐를 아는 건 쉽게 알 수 있어요. 뭐냐면 그 네이버에 들어갔어요. 한국 10년 국채 금리를 딱 쳐보세요. 그러면 오늘 금리가 예를 들면 3.5다. 그러면은 요거는 2%만큼 위험한 거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그 금융기관에 추천하고자 하는 채권의 금리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 6%짜리다. 그럼 6%가 이게 금리가 높은 걸 수도 있고 낮은 걸 수도 있고 뭐 잘 판단이 안 서잖아요. 그러면 그날 국채 금리는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그럼 네이버 치면 나오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국채 금리가 3%다. 라고 하면은 그럼 이 채권은 국채에다가 3%를 더 얹었구나. 더 얹었다는 얘기는 3%만큼 국채만큼 더 위험한 채권을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즘 채권에 그런 채권이 왜 많이 팔리냐면 이런 거잖아요. 그 위험한데 금리는 높잖아요. 상대적으로. 네.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거는 부도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달려드는 건 뭐냐면은 일단 금리 높은 건 좋은데 사람들이 이 정도 기업이면 부도 안 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도 가능성은 낮게 보고 반면 예금 대비 금리 높게 생각하니까 이제 경제가 이제 어느 정도 나빠질 만큼 나빠졌고 앞으로 경제가 크게 안 나빠지겠네. 이름만 들어봐도 괜찮은 기업이라서 이 회사는 별 문제 없겠네. 부도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반면에 금리는 국채 대비 되게 매력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금융기관들이나 많은 투자자들이 많이 하는데 세상 되게 공평하죠. 국채보다 금리가 이만큼 더 높다는 거는 그건 확실히 우리가 앞에 명시적으로 안 보이지만 그만큼의 투자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채권들은 좋냐 나쁘냐 하는 거는 제가 쉽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예를 들면 중간에 부도가 안 나면은 예금보다 금리 높지 않아 2, 3%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확정 예금 받잖아요. 근데 이런 거죠. 이거는 말 그대로 만기까지 들고 갈 사람한테는 좋은 거다. 채권이 말해서 3년에 연 6%다 하면 토탈 18%잖아요. 네. 그러면 3년 동안 내내 딱 만기까지 가면은 확정 18% 받으니까 예금보다도 한 2배 이상 받잖아요. 너무 좋은 투자죠. 근데 전제가 하나 있어요. 그 있는 동안에 부도가 나지 말아요. 채권은 주기가 달라서 부도가 나면 게임 끝입니다. 나의 소중한 돈이 한 방에 다 날아갑니다. 물론 우리나라 증권사에서 지금 최근에 팔고 있는 회사채 같은 경우는 금리 높지만은 기업의 여러 가지 사정을 뜯어보니까 부도 가능성이 현재 낮구나 라고 해서 아마 분명히 파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으로 그런 채권은 보통 신용 등급은 뭐의 함수냐면요. 디폴트 리스크의 확률입니다. 등급이 낮을수록 디폴트 리스크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금융기관에 파는 게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기업 리서치를 통해서 부도 리스크가 적다고 판단해서 아마 그런 기업들 금리는 좋고 부도 리스크는 낮기 때문에 권하고 또 많은 소비자들이 투자를 할 거예요. 근데 잊지 마셔야 되는 거는 신용 등급이 낮다는 건 어떤 형태라도 우리가 부도 리스크에 대해서
반드시 명시를 해야 된다는 뜻이고, 근데 실무적으로 와서는 실제로 이제 그 증권사들이 그런 채권을 권하는 건 상당히 여러 가지 안전 장치가 있겠죠. 그리고 실무적으로 부도 리스크도 좀 작을 거로 판단해서 하는 건데, 오케이. 그래서 우리나라 증권사의 개별 기업의 크레딧 분석 능력을 우리가 100% 인정한다 가정한다고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 높은데 그런 채권은 만약에 3년이라면은 3년을 끝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오케이. 제가 항상 채권 강의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채권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buy and hold, 만기 보유 전략, 예금처럼 만기까지 들어가서 이자 딱딱 받고 하는 이 전략이 하나일 것이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랬죠? 우리가 트레이딩 전략이라 하죠. 트레이딩 전략은 뭐예요?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면 내가 들고 있는 채권 가격이 쫙 올라가서 그때 판다. 제 유튜브 마생투 보신 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이제 네. 금리가 내려가면은 내가 들고 있는 채권 가격이 쭉 올라가고, 그럼 그때 딱 팔면은 그게 금액에 제한 없이 전액 비과세 된다 말씀드렸어요. 네. 뭐 극단적입니다만은 제가 부동산을 매각해서 10억이 있어. 근데 지금 금리가 예를 들면 지금 한 3.5인데 1년 뒤에 금리가 2.5까지 떨어지면은 내가 들고 있는 채권의 가격은 동구한 동안에 가격이 쭉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내가 10억을 투자했는데 1년 동안에 예를 들면 만개 좀 긴 채권을 투자하려면 1년 동안 금리 1% 떨어졌을 때 한 20% 오르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10억 투자해서 금리가 한 1년 뒤에 한 1% 떨어졌고, 그래서 10억 투자한 게 11억, 12억 정도의 평가 가치가 올라갈 거고, 그러면 그때 팔아. 그러면 1억 내지 2억 정도가 이제 매각 차익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이거 전액 비과세거든요. 다시 정리를 하면 채권을 투자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이자를 따박따박 받기 위해서 만기까지 보유하는 전략이 있고, 두 번째로 중간에 금리 언제 내리냐면 경제가 나빠지면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내릴 거잖아요. 금리를 내리면 시중금리도 내려갈 것이고, 시중금리가 내려가면 제가 기존에 투자했던 채권에 대한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 기존에 들고 있는 채권 가격은 반대로 올라가니까 금리가 내리면 그때는 팔어. 그러면 전액 비과세를 가져간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은 국채는 둘 다 할 수 있어요. 만약 금리가 시중금리가 안 내려가면은 그냥 만기까지 들어가. 그냥 딱딱딱 이자 받아. 그리고 그 사이에 금리가 내리면은 중간에 팔아서 매각 차익을 노려. 국채는 이 두 가지를 다 노릴 수 있는데, 반면 회사채는 이론적으로 이게 좀 불가능하죠. 어떤 게 불가능한 거예요? 중간에 중도 매각이. 중도 매각이.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자, 경제가 이렇다고 합시다. 근데 만약에 예시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년 걸린다 합시다. 예를 들면 3년. 1년, 2년, 3년. 그죠? 근데 예를 들면은 연 6% 주는 채권인데 만기가 3년인 채권이 있다고 합시다. 회사채가. 연 6%는 이제 한 7% 준다 합시다. 와, 많이 주는데요. 그렇죠? 그러면 경제가 나빠지면 한국이나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거잖아요. 그럼 네. 금리도 같이 이렇게 떨어지겠죠. 시중금리 떨어질 거잖아요. 시중금리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일반 국채는 이때 금리 떨어지면 가격이 딱 올라갈 거잖아요. 중간에 팔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아까 제가 회사채 금리는 어떻게 구성된다 했죠? 국채 금리에 플러스 스프레드, 가상금리가 분다 했잖아요. 네. 가상금리는요, 국채 금리와 반대로 가요. 올라가는 거예요? 예, 좀 볼게요. 제가 그려야 될 것 같네요. 되게 오늘 제가 원래 말씀드릴 게 아니었는데 한번 다시 좀 말씀 좀 드려보죠. 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자, 보세요. 예를 들면 경제가 있어요. 이코노믹스. 경제가 있는데 여기는 굿, 경제가 나빠진다, bad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국채 금리, 가산 금리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알아요. 경제가 나빠지면 국채 금리 어떻게 되죠? 나빠지면 국채 금리는 올라가요. 국채 금리가 다시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내려갑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되게 그러니까 쉬우면서 어려워하는 게 양 PD가 얼굴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대다수 분이 그래요. 왜냐하면은 다시 한번 이러면서 다시 한번 합시다.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비례 관계다. 그죠? 네. 자, 국채 금리는 경제가 나빠지면 일반적으로 금리가 내려가죠. 그럼 다시 얘기할게요. 금리가 내려간다는 거는 경제가 나빠질 때 국채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고, 그럼 왜 그때 경제 나쁠 때 국채 가격이 올라가냐면
경제가 어려워지면 플라이 투 퀄리티,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벌어지고 경제가 확 나빠지면 믿을 거는 국채밖에 없으니까 국채를 사람들이 많이 사게 되고 국채를 많이 사면 국채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네. 국채 가격이 오르면 국채 금리가 내려가죠. 반면에 경제가 좋아지면 이론적으로 국채 금리는 올라가겠죠. 경제가 좋아지면은 사람들이 더 이상 국채를 굳이 투자할 필요도 없고 그럼 국채를 게다가 또 물가까지 올라갈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으면은 경제가 좋아지면 안전한 국채보다는 위험 자산인 부동산이나 주식을 투자를 해야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국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국채 가격이 내려갈 것이고 국채 가격이 내려간다는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작동되잖아요. 요거 잊지 마셔야 돼요. 되셨죠? 네. 근데 가상금리는 어떻게? 가상금리. 가상금리 뭘 했죠? 아까 이랬잖아요. 예를 들면은 현재 국채금리가 3.5%인데 만약에 트리플 B 기업의 금리는 어떻게 할 때냐면 3.5에다가 여기에다가 한 3% 정도의 금리를 더 얹어주는 거고 그래서 이게 금리가 한 6.5%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네. 그런데 요놈의 가상금리. 가상금리는 어떻게 움직일까? 경제가 이렇게 국채금리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갈까? 아니면 달리 갈까?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이거 바로 즉답 들리는 거는 레벨 2, 레벨 3까지 얘기하는 거라서 양 PD한테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먼저 팁을 드리면은 저희 자꾸 이렇게 영어 얘기하면 제가 좀 댓글에 좀 안 좋은 얘기 나오는데 지금 발음 안 좋지만 가상금리를 우리가 리스크 몇 가지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말씀 좀 드려보죠.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개념이라서. 자 보세요. 가상금리란 스프레드라고도 얘기하고 스프레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이게 6.5잖아요. 트리플 B 기업이 6.5인데 국채금리와의 차이. 그래서 이게 스프레드예요. 네. 이거는 해당한 채권의 금리와 국채금리와의 디퍼런스를 얘기하는 거니까 스프레드라고 얘기하고 첫 번째 이 차이만큼이니까 두 번째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그만큼 더 위험하니까 더 얹어다오 프리미엄 얹어다오 금리를 더 얹어다오니까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얘기해요. 세 번째 리스크 퍼셉션이 뭐냐면 퍼셉션이 인지거든요. 시장 참가자들이 생각하는 위험의 정도. 그래서 우리가 가상금리 리스크 퍼셉션이라고 하는 게 미국 실무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용어예요. 리스크 퍼셉션. 사실은 이게 제가 템플턴에 있을 때 미국 하이드 매니저랑 얘기할 때 가상금리를 어떻게 설명하는 게 제일 좋아요? 라고 했을 때 교과서에서는 리스크 프리미엄을 얘기하는데 얘네들 미국 매니저가 저한테 그냥 가상금리를 리스크 퍼셉션에 생각해요. 퍼셉션이 뭐예요? 보세요. 가상금리가 경제가 만약에 좋아질 것 같으면 위험이 줄어드는 거고 사람들이 네. 인지하는 위험이 줄어드는 거고 경제가 확 나빠질 것 같으면 사람이 생각하는 위험 레벨이 쫙 커지는 거잖아요. 그게 가상금리예요. 근데 이거 다 어렵죠? 그냥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가상금리는 그냥 마켓 리스크라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답 나와요. 그럼 리스크와 방향이 똑같거든요. 경제가 좋아지면은 가상금리는 어떻게 되죠? 경제가 좋아지면 기업이 부도할 리스크가 줄어드니까 가상금리도 내려가요. 빙고. 별로 근데 다시 한번 어렵게 하지 마세요. 그냥 심플해요. 경제가 좋아지면 리스크가 커지나요, 작아지나요? 작아지죠. 되게 심플해요. 작아져요. 자, 경제가 나빠지면 리스크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빙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국채금리와 가상금리는 디렉션이 반대로 가요. 자, 그러면 자 무슨 말이냐면 자 국채금리와 일반 트리플 B 기업의 금리는 플러스 가상금리라고 아까 정의를 했습니다. 그죠? 아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만약에 첫 번째 케이스 내가 국채를 갖고 있으면은 경제가 나빠지면 금리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이 케이스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들고 있는 채권의 가격이 쫙 올라갈 거잖아요. 즉 경제가 나빠질 때 국채는 중대 매각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아는 얘기고 반면 가상금리는 어떻게 되냐면 가상금리는 경제 이렇게 오면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채권 투자할 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채권 투자는 금리의 꼭대기에서 투자를 해야 돈을 번다고 했어요. 그런데 등급이 낮은 채권일수록 가상금리가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등급이 낮은 채권일수록 가상금리의 정점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럼 가상금리가 정점 올랐다가 쫙 떨어질 때가 좋은 채권 타이밍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가상금리가 그러니까 리스크죠.
해당하는 채권 리스크가 가장 커져 있는 상황에서 떨어질 때가 좋은 타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럼 언제 경제? 바닥. 바닥일 때. 국채는 언제 좋아? 그러니까 경기 침체 들어가기 직전에, 금리 인하하기 직전에. 그러면 매크로를 보셔야 되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매매 차익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런 등급이 낮은 채권, 시중은행에서 파는 채권을 매매 차익을 생각하시면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럼 이때는 뭘 해야 되냐? 국채를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돼요. 금리가 조금 낮더라도 매매 차익을 생각하면 국채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채권 그럼 언제 투자해야 되냐면 이때 바닥 근처일 때 턴어라운드 할 때. 왜 그러냐면 그때 가상금리가 꺾일 거니까 그때 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중에서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말한 대로 그거는 만기 보유 전략이면은 그냥 뭐 괜찮은데 어쨌건 간에 부도 리스크까지 한번 염두에 두라는 거고, 매매 차익은 기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뭐 매매 차익을 생각한다면은 그런 등급이 낮은 채권이 아니라 금이 좀 낮더라도 안전한 국채를 투자하는 게 매매 차익을 기대하고 절세 효과를 하는데 좋은 거고, 마지막으로는 그럼에 불구하고 금리 높은 건데 포기하기 어려워. 그럼 그런 채권은 언제 고금리에다가 추가로 또 매매 차익까지 얻을 수 있냐면, 말씀 드린 대로 경제가 거의 바닥 근처에 갔을 때는 그런 채권 하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근데 어쨌건 간에 현재 매크로상은 지금 증권사에서 매각하는 채권이 저는 좀 부합되지는 않지 않겠냐는 생각 좀 듭니다. 아무튼 뭐 우리가 채권에 절대 성과 절대 악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우리 오늘 수업에 좋은 얘기 주제였어요. 등급이 낮은 회사채와 많이 팔리고 있는 회사채와 국채인데 둘 다 각각 매크로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처럼 앞으로 금리 인하가 앞두고 있고 지금 경기가 좀 더 나빠질 걸 생각하면은 상대적으로 국채를 하는 게 이자 수익과 매각 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고, 반면에 이런 채권은 지금보다는 경제가 좀 더 밀린 다음에 바닥 근처에 갔을 때 이때 투자하시면 높은 금리와 추가로 가격 상승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타임이니까, 채권은 우리가 매크로를 잘 연구를 하시면은 지속 가능한 투자도 가능하고 좀 더 높은 수익도 알 수가 있을 거라는 거고요. 그리고 결론은 매크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매크로 저희 마생트와 쭉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